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최근 해외에 연수를 갔던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가이드를 폭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관악구 남현예술정원 개장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과 영서 지역은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다른 지역은 어제 아침보다 최저기온이 한 4, 5도가량 올라서 강추위는 물러갔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은 유지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3도, 습도는 3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대구, 광주 5도, 강릉과 부산은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가 싫어하는 말 중에서 어글리 코리안이 있죠. 몇몇 몰지각한 관광객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현상을 한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던 일부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가이드를 때리고 또 접대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몇 예천 군민들은 부끄럽다면서 현수막을 걸고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 지방의회에서 막말, 비위행위, 그리고 외유성 이런 출장에 대한 논란, 의회 몸싸움 논란 등 추태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있고요. 예스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의회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CCTV 영상까지 봤거든요. 좀 낯이 부끄러워지고 발갛게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우선 전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거죠. 예. 일부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출직 주민 대표의 위상이 이런 정도냐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온 국민이 분개할 일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이 커진 것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실이 핵심이죠. 이 가이드가 폭행을 당하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폭행을 당한 얼굴을 보고 그 집의 가족이 특히 아내가 이것을 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로 온 이 기초 의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이 폭행 사실 등을 정리를 해서 언론사에 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예. 또 뒤에 알고 봤더니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라든지 호텔 내에서 소란이라든지 또는 이동하는 버스에서 음주 가무, 심지어 그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안내해달라.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 보도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가이드가 그 보도 기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런 추태가 말 그대로 이만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데요. 네.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이 이제 제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거짓으로 말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이 대목도 국민들이 아마 그래서 더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여러 일행들이 함께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일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주변에 이제 더더욱이 선출직 기초 의원들 아닙니까? 예. 제지를 하고 말리고
또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도 이번에 4명이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에는 이 사건이 이 정도 될지 몰랐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을 한 거죠. 예. 다시 말하면은 이 박종철 의원이 폭행을 했는데 폭행 얘기가 나오니까 당초에 이 의회 쪽 관계자 물론 박종철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폭행이 아니고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가이드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그 언쟁 그만하자면서 손사래를 치는 과정 속에서 살짝 얼굴에 긁혔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뭐 그 빡빡한 일정 때문에 가이드하고 언쟁을 해가지고 그만하자 손사래 치고 긁힌다? 뭐 그러더라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뒤에 CCTV 동영상을 보니까 예. 박종철 의원이 이동하는 버스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요. 진짜 팔을 꺾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예. 또 안경을 끼고 있더니 가이드가 그 얼굴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겠죠. 예. 이런 동영상이 나오니까 뭐 더 이상 폭력이 없었다 이런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면서 국민들은 거짓말까지 하느냐. 기초의회 관계자들 다 모아진 사람들이냐 말하면서 아예 다 사퇴하라.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고 있죠. 네. 신뢰도도 떨어지는 그런 거짓 발언도 하고 CCTV 영상 없었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초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가 종종 들려옵니다. 뭐 국민들을 들쥐로 비유한 그런 의원도 있었고, 뭐 갑질, 음주운전도 있었고, 이번에 뭐 폭행, 막말, 그리고 뭐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끊이질 않는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정치의 수준이죠. 예.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가 1991년 이후에 지금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성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광역 기초의원들의 수준이나 언행이나 윤리 문제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초의회 또는 지방정부에서의 정치는 수준 이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거 발탁이 되는 것이고 또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언행을 보면은 이거 뭐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시정 잡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수준의 문제인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을 뽑는 각 정당의 공천 문제, 또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지방 정치의 수준의 문제, 또 정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지방 정치를 규정하는 정치의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방의회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한 표를 행사해서 뽑는 건데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이런 추태를 보이는구나 하면서 실망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네. 기초의회를 두고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들 하는데요.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애초에 도입된 배경은 뭡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중앙정부의 비례한 권력을 각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민주정치의 대의에 부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정치를 도입할 때 재헌 헌법부터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이 되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폐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1917년 민주운동 이후에 개헌이 추진되면서 이 당시에 민족운동이 핵심 가치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 심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때 도입이 돼가지고 1991년 또 1995년에 1차 제1회 정부 동시지방선거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이 생활정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대명분이었고 이것이 민주정치의 근본이다. 그래서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의회, 지방의회, 광역의회 이런 지방정치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투표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 후보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 후보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한 표 행사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또 주민들이 그거 뽑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에 기초의원이 누군지를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주민들이 알든 모르든 기초의원이 선출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또는 광역의원으로서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태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정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해요. 중앙 정치도 그렇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지방 정치는 더 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기초단체장을 뽑게 되면은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기초의회인 거죠. 그렇죠. 광역단체장을 뽑으면은 광역단체장을 견제하고 도청이라든지 또는 광역시청을 견제하는 광역의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예.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요. 특히 단체장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민주적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기초의원이든 강력의원이든 그 역할 자체는 우리 민주정치의 대명분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정책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은데 기초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 진짜 나의 삶, 내 동네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네,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CCTV 영상이라든지 거짓 해명 같은 거 보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들의 사퇴 요구 그리고 기초의회 폐지 요청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 과연 이런 기초의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니 민주정치의 근본이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고요. 그런데 민주정치는 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제도로 놓고 볼 때에는 기초의회는 앞으로도 발전시키고 또 갖고 나가야 할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의 생활 정치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갖고 나가야 할 대상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이런 일탈을 통해서 기초의 전체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아예 없애버려라. 그 분노한 민심은 충분히 세계에 들어졌습니다만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폐지하는 거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 명 뽑을 때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조사해서 중징계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탈당한 마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도 못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정당의 입당과 출당은 심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임명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죠.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반려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해서 자체 징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형사소송도 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선출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당 원서를 제출해서 심사만 하면은 누구든지 입당이 되는 것이고요. 예. 탈당은 그냥 탈당계 되면 탈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쫓아가지고 탈당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당 소속에서 당에서 하기는 제도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물론 당에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각 기초 또는 광역 단위에서의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요. 예.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윤리위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끼리끼리 나눠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의회 속성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끝자리 0170번님 부끄럽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모두 없애야 합니다. 세금 낭비
하고 있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993번님. 동네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 세금 주는 건데 부끄럽습니다. 0114번님은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변질된 듯합니다. 폐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또 고칠 점은 고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주민 소환제가 발동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주민 소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예. 주민 소환의 청구 시기는 당선된 이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해 6월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주민들의 몇 %가 찬성을 하면 그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 소환 투표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 이상이 동의하면은 청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20%가 좀 쉬운 간단한 그런 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예. 결국은 이거는 예충분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서 아예 제명을 시키는 방식이 정답이고요. 예. 제명 이전에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운명입니다. 예. 그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 소환제 적용 대상인데 1년 네. 선출된 뒤에 1년이 지나야 적용 대상이 되고, 이렇게 주민 소환제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 제가 많이 들어보질 못해서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실제로 의원직을 잃은 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단체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청구권자의 10%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1000만 명 정도가 기준을 잡으면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은 수를 좀 더 낮춰서 주민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국회에 그 내용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회사를 포함해서 경기 지역 7개의 버스 회사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파업 직후 5시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버스업체 노사는 추가 협상에서 임금 38만 원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입학 등록 의사도 밝히지 않은 아동이 9,7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취학을 미룰 계획이거나 외국에 머무는 경우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동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모와 연락이 닿았어도 아동과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또 아동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38만에서 4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13만 호를 공급했고 앞으로 2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거기에 더해서 공공주택 8만 호를 도시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 동안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치면서요. 비틀즈가 부르는 엘레노어 릭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관악구 남현예술정원 개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이어갑니다. Ignition, liftoff. 네, 추운 겨울에도 일상을 떠나서 훌쩍 떠나는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늘도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예, 어제는 굉장히 아침에 추웠어요. 네, 어제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복 안 입고 나왔다가 저도 혼났는데. 네, 저도 코트 입고 나갔다가 혼났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기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겨울철에 가볼 만한 곳. 뭐 여러 군데 소개해 주셨지만은 더 가볼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긴 하고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제가 또 한 2, 3주 동안은 겨울이라고 춥다고 또 실내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너무 움츠려드는 여행만 소개해드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겨울에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다양한 축제들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춥다고 움츠러들지만 마시고 겨울을 또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전국의 겨울 축제를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예, 축제 뭐 이미 알려진 유명한 축제들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어떤 축제부터 알려주십니까? 좀 테마별로 묶어봤는데요. 네. 그 눈꽃 축제랑 얼음 낚시 축제, 그다음에 불빛 축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눈꽃 축제부터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는 18일에 시작해서 27일에 끝나는 대관령 눈꽃 축제 가장 유명한 축제죠. 네. 대관령 눈꽃축제는 해발 700m 고원지대에서 열리고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평창 대관령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 겨울축제의 원조예요. 네. 벌써 27년이나 된 오랜 전통으로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 평창군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았을 정도로 네. 아주 인기가 많았던 축제예요. 그래서 눈사람 공원, 컬러풀 눈동산 포토존, 눈 조각 전시, 알몸 마라톤 대회. 어휴. 네, 이렇게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요. 다양한 거에서 참가하시는 것도 좋고요. 대관령은 좀 먼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아니면 대관령은 좀 흔한데?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 그 다음에 태백산 눈꽃 축제, 칠갑산 얼음 복수 축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눈꽃 축제가 열리니까요.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대관령 눈꽃 축제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야, 네. 저는 그동안 뭐 했는지 그 긴 번도 안 세월 가셨어요? 한 번을 안 가봤네요. 이번에는 한 번쯤 네, 올해는 꼭 가보세요. 예, 가서 하얀 눈세상 좀 구경하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눈꽃 바라봤고요. 얼음 낚시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죠? 네, 얼음 낚시는 진짜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린이들을 이제 동반하는 가족 여행객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양평에서 열리는 이제 얼음 낚시 축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름이 양평 빙어 축제예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주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여는 축제라서 네. 그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단체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따끈한 어묵이나 군밤 이런 것들도 즐길 수 있고요. 빙어 낚시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한국 전통 겨울놀이들을 좀 준비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연날리기, 팽이치기, 썰매 타기, 그다음 찐빵 만들기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요즘
그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또 연날리기 같은 건 진짜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에 못 해볼걸요. 그렇죠. 만들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통 놀이들을 하면서 또 추억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식사로는 빙어 튀김, 빙어 회무침 이런 것들도 드실 수 있으니까 더욱 좋고요. 네. 여기 빙어 축제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정 예약을 받고 있는 체험 패키지 상품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예약하시면 추가 비용이 전혀 없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농촌의 순박한 인심을 느끼시면서 재미있게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예약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미리 예약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했던 평창에도 송어 축제가 열리거든요. 또 그 안성에는 빙어 축제가 또 열리고 파주에도 송어 축제가 아하. 열리기 때문에 얼음 낚시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다양한 곳으로 한번 매주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음 낚시. 아이들 낚시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통 놀이 해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대나무 얇게 잘라서 구부려서 가오리연, 방패연 만들고 그 연도 한지 그런 걸로 하면 좋겠지만은 신문지로 이렇게 오려서 맞아요. 만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죠, 진짜. 그러니까요. 문방구에 네. 팔긴 팔았는데 꼭 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저거 몇 푼 안 난다고 그랬어요.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만들어서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으로 윷놀이를 즐겨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윷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네. 기회를 삼아서 아이들과 함께 또 전통놀이 해보면 좋겠고요. 눈꽃 축제 알려주셨고요. 빙어 축제, 빙어 낚시 축제 알려주셨고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겨울에는 사실 불빛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휑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빛 축제가 많은데요. 특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보성 차밭 빛 축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데는 조금 인공적인 느낌이 좀 나지만 차밭에 불빛을 해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특히 이번 주말까지만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우리 코너에 딱 어울리는 코너라고 예. 생각했고요. 이번 주제는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차밭에서 불빛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특이하고 정말 예. 예뻐요. 그리고 차밭이 또 드넓게 또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파도 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하. 근데 또 보성 빛 축제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도에 밀레니엄 트리를 시작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거든요. 네. 한국 빛 축제의 효시로 20여 년 동안 또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관 조명, 미디어 파사드, 특수 조명, 빛 조형물 등을 설치해가지고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요즘에 SNS에도 또 네. 사진 인증샷 많이 올리시잖아요. 아유, 그렇죠. 인증샷 올리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진들 많이 찍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겨울철에 차밭?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빛축제 때문에 또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이 빛축제가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열려요. 예. 파주, 대구, 포천, 가평 등에서도 빛축제를 열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겨울밤을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에는 전구 하나만 켜놔도 왠지 여름에 전구 하나 켤 때와는 달리 빛이 왠지 더 따뜻하게 따뜻한 느껴지고 느낌이요. 맞아요. 예쁘게 보여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으면은 여름에 반짝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연말 연초가 이제 조금 많이 지난 편인데도 네. 아직 불빛을 거두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눈꽃 축제 그리고 낚시, 빙어 낚시 그리고 불빛 축제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먹거리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평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2월 달에 또 우리가 지난해 2월 달에 네. 또 평창올림픽이 열렸고 제가 또 평창 TF팀이어가지고 평창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초당 순두부였거든요. 네. 근데 순두부가 그냥
순두부 양념된 순두부 이제 순두부 전골이 있고 예. 그냥 순두부만 이렇게 딱 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순두부를 그 간장 양념도 안 하고도 이렇게 먹었는데도 그 간수로 양념 그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고소하고도 너무 담백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진짜 돌아와서도 잊지 못해서 또 평창에 가면 또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었는데 평창에 이제 눈꽃 축제 대관령 가시거나 아니면은 송어 축제 가셨을 때 네. 한번 초당 순두부를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같은 날에 순두부 정말 좋네요. 저도 점심 메뉴로 오늘 순두부 한번 평창까지는 아니지만 네. 동네에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고 유례없는 한파와 또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다 보면은 도심 속에서 만나는 정원, 그 조그마한 녹색 정원이 반갑기 마련이죠. 어제 관악구에서 도심 속 주민 쉼터 공간인 남현예술정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요? 또 주민들에게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관악구청장 박준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구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제 그 도심 속에 쉼터가 개장을 했다고요. 남현예술정원 어떤 곳입니까? 남현예술정원은요, 문화와 예술, 만남과 휴식이 공존하는 그런 광장입니다. 예. 그 남현예술정원 명칭은 우리 70년도에 시인, 작가, 배우들이 모여 살던 남현동 예술인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남현예술정원으로 그런 명칭을 명명했고요. 예. 이게 서남권의 관문이기도 하는 남태령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그 남현동 사거리에 위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관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이자 우리 문화예술 중심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주민들이 편하게 만나고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펼쳐지는 소통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남현예술정원, 관악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서울시민. 그러니까 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전철역으로 따지면 사당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사당 사거리하고 연접해 있죠. 네. 예. 남현예술정원은 개방된 공간으로 관악구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특히 관악산 초입에 있어서 관악산과 서울 둘레길을 찾는 시민분들이 만남의 장소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가 그 옛 수경공원을 재수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하주차장으로 쓰던 인근의 작은 공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통합해서 공원으로 개방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쪽이 이제 수경공원으로 그동안에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공원의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되고 주위 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시비를 10억 정도 투여해가지고 이 깨끗하고 환해지는 경관이 되어서 그렇군요. 주민들이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관악 구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현동 그 예술인 마을의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네. 여기가 남현예술정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도심 속 공원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이게 수경 쉼터가 있던 곳을 기존의 도심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다시 조성을 해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그 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찾아가 보시고 찾아온 구민들이 좀 뭐라고 하세요? 좋다고 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여기는 이제 또
이 남현예술정원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네. 뭐 남태령마당, 둘레길마당, 예술인마당 이름을 붙여서 지역의 특색을 살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뭐 문화 예술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크고 지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사당역 6번 출구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뭐 관악산 등산객분들도 그렇고 오며 그렇습니다. 가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그 사당역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예. 과천, 의왕, 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그 서당권의 관문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또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예요. 우리 서울 시민들 관악산 찾으신 시민들도 이곳에서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그 지역 상권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상당히 기대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휴식 공간, 뭐 복지 공간, 힐링 공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사들도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도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그 행사 중에는 여러 가지 그 뭐 대보름에 네. 보면은 뭐 척사 대회라든지 네. 또 우리 지역 내 청년들의 뭐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젊은이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청년 인구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청년들이 또 이렇게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펼쳐질 거고요. 예. 또 특히 예술 작품 전시회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또 버스킹 공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젊은이들이 그런 버스킹 공연도 하고 어르신들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또 태어나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도시농업공원이 서울에서 최초로 관악구에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우리 관악구의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벌써 한 5만 명에 이르고요. 예. 이미 우리 관악구는 분양 텃밭이 축구장 4개 정도 크기로 한 2만 5천 평방미터가 이미 도시농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삼성동 쪽에다가 작은 농촌인 더불어 도시농업공원이 또 들어설 한 6월쯤에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관악구에서는 그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8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도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도시농업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낙성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그 좀 특이한 부분은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이 추진해서 구성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색이 있고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 도시농부 장터가 마련돼 있거든요. 네. 많은 우리 주민들과 가족, 이웃과 함께 오셔서 푸른 자연을 느끼는 힐링 시간이 되길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현예술정원 비롯해서 이 농업공원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더 리얼 그룹의 Walking Down the Street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희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해드리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